이제 2교시입니다. 집단 상담자의 자질 살펴볼 겁니다. 자기를 수용할 수 있는 사람. 첫째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제 조직문화 지난 학기에 수업을 하셨던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앞에서는 내가 적용을 안 했는데 이건 이제 회의 시간에 또는 그 함께 교사들과 원장님이 함께 할 때 가져야 될 태도와 관련돼 있습니다. 수용적인 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기 수용이나 개방적 태도는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타인 수용은 개방적 태도가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거, 이게 자아 존중감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에 관련돼 있죠.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분들, 어떤 이렇게 기준이 엄격해 가지고 자기도 자기를 용납 안 해요. 자기 수용이 낮은 사람이죠. 그러면 타인도 용서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 수용과 개방적 태도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사 회의 때라든지 또 학부모들과의 어떤 회의 때, 운영위원회 회의 때라든지 일할 때 여러분 이걸 고려하면서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경험에 대한 태도, 또 자신 것과는 다른 유형의 삶과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타인 수용이죠.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이제 주위 사람들의 안녕과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 보살핌, 이런 것도 중요하죠. 타인도 중요한 거죠. 자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복지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려와 보살핌, 또 다른 사람의 행복한 삶, 안녕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배려와 관심, 이것도 복지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보육교사들의 그 근무 환경에서 이런 그 수용적 태도라든지 이런 복지감은 매우 중요한 거죠. 원장님 리더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머 감각, 적절한 유머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적절한 유머 감각. 그 집단원들에게 치료적으로 어떤 의미 있는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말, 또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하죠. 이것도 유머 감각이 필요하죠. 이것도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이것도 능력이죠. 능력.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갖출 필요가 있죠. 집단 상담자로서. 또 자발적인 어떤 모범. 집단원들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 그 바람직한 행동의 그 모델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그 역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공감적인 이해 능력. 집단원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 에너지. 집단원들을 이해해주고 어떤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 활용되는 어떤 역동적인 어떤 자원.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집단원들을 이해하고 보육교사들을 이해해주고 보육교사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활용되는 역동적인 자원이 뭘까? 그건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 그래서 심리적으로 여러분이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리적 에너지.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심리적 에너지는 뭘까요? 열정, 도전. 어디서 나와요? 어떤 확신, 미래에 대한 비전,
어떤 목적과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어린이집의 설립 목적, 어린이집이 세워진 이유, 가치, 핵심 가치 다 배웠죠. 이건 마찬가지죠. 집단 상담을 구상한 목적,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 이거 심리적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경험을 추구해가는 도전의식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다른 세계와 또 다른 사람들의 그 문화적 배경을 이제 겪게 될 때에 그것을 기꺼이 수용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도전의식이 중요하죠. 이것이 집단 구성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 새로운 것을 이렇게 그 만들어내고 또 집단 상담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집단 상담자가 이런 창의성이 있어야 되겠죠. 뭐 창의성 너무 많죠. 어찌 보면 그 보충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찾아서 발굴해서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나 행동들도 중요한 요인이죠. 그래서 원장님들이 보육교사와 함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교사로서의 자질, 그 다음에 원장님으로서의 어떤 자질, 집단 상담자로서의 자질, 또 부모로서의 자질, 이거 다 적용됩니다. 한번 좀 돌아보시고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자의 이제 교육과 훈련. 집단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의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죠. 여러분은 이미 집단 그 상담에 대한 이론을 좀 교육받고 있죠. 그 기타 이제 다른 상담 이론들도 여러분이 좀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교수 학습 문제, 집단 상담에 관한 이론 강의, 또 집단 연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교수 학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집단 상담에 대한 이론, 또 연습, 이게 교수 학습의 중요한 중심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경험 학습, 집단 참여를 통해서 집단의 힘과 효용성에 대한 적절한 경험과 학습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교수 학습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담 심리학과 대학원 과정에서 이론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또 집단 상담에 대해서 지금 이론으로 공부하는데 이거 연습해야 되는데 대면 수업 때 연습을 제가 시킬 거예요. 앞에 나와서 발표도 시킬 거고, 근데 또 코로나 때문에 아무튼 어떤 상황이 될지 아무튼 이론으로라도 공부하자고요. 간접적으로 경험을 좀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 학습도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관찰. 여러분 이제 관찰이 필요해요. 이제 관찰 연습하는 방법은 실습조에 대한 직접 관찰. 이건 누가 합니까? 집단 상담 실습조와 관찰조로 나누어서 실습조와 그 집단 연습 장면을 관찰조가 관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관찰한 것을 나중에 이렇게 보고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것도 역으로 바꿔서 실습조와 관찰조를 이제 병행하면서 관찰을 통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 그걸 발견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반경을 통한 관찰은 그래서 실제 진행되고 있는 집단의 장면을 직접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실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일반경을 통한 그 관찰, 이것도 집단 장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집단 상담 동영상을 통한
관찰, 그다음에 숙련된 집단 상담자의 그 집단 장면, 그것을 담은 집단 상담자와 함께 시청하면서 집단 과정과 내용을 논의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은 조로 나누어서 또 일반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관찰을 실제 진행되고 있는 장면을 직접 관찰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앞에서 2교시인가요? 제가 한번 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집단 상담자가 그 자문위원을 초청해요. 근데 그 자문위원은 그림자예요. 아무도 못 봐. 그 있어도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활동하라고 하죠. 근데 그분은 이제 관찰하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뭐예요? 귀신이에요?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기고, 그래서 그 자문관이 관찰을 통해서 평가해 주는 거죠. 그 집단 상담자도 듣고 또 다 함께 듣게 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영상을 촬영해서 촬영된 것을 집단 상담자가 그 집단의 어떤 과정이나 내용을 이제 논의하고 또 해석하고 하는 그런 자료로 활용되는 거. 관찰은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 B조로 나누어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서 하고, 관찰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보호하도록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관찰 지침이 있는데요. 지침. 이것은 예비 그 집단 상담자는 집단 상담에서 기록자와 관찰자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 집단 상담자, 그러니까 보조죠. 그 집단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그 관찰 능력을 기르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운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거죠. 발전시킬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죠. 집단 상담자로서 관찰할 수 있는 능력과 운영 능력 두 가지를 이제 갖출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집단 관찰에 대한 지침을 교과서 178쪽에 보고 여러분이 또 보충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찰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관찰 대상은 누구냐? 무엇을 관찰해야 되는가? 그것도 주요 관찰 대상은 또 178쪽 그 여러분 책에서 또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집단 과정 관찰, 플로 차트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거, 집단 과정을 관찰하는 거. 이것도 171쪽에 있는 여러분 교과서에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관찰에 대한 것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도표, 책에 그림이 잘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활용하시고 보충하셨으면 합니다. 그 책은 제가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슈퍼비전, 집단 상담에 관한 전문 지식과 임상 경험이 풍부한 집단 상담 전문가에게 그 수련 감독을 받는 거. 그래서 집단 상담자의 교육과 훈련은 그 슈퍼비전을 받는 일이죠.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특별히 여러분이 받는다 그거보다는 여러분 집단 상담을 할 수 있는 자질은 여러분이 교육 과정을 좀 이수하는 거죠. 다른 교과목도 다 이수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좀 확보하고 있는 거죠. 대학원생은. 근데 이제 안 한 게 있죠. 집단 상담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래 다녔던 분들은 수련에 참여했을 때 집단 생활 경험이 있죠. 그 경험한 그 내용들 여러분이 그 되새기면서 그 현장을 여러분이 그릴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고 그때 느꼈던 경험들을 글로 옮겨 놓으신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 집단 회기를 녹음하는 거, 전체 회기를 또 녹화해서 슈퍼바이저에게 집단 운영에 대한 기술, 기법, 전략 등을 지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 녹화하는 거죠. 그 녹화자가 또 필요하겠죠. 촬영할 사람이. 그도 역시 이제 귀신이죠. 아무도 못 보는 거죠.
존재감을 주면 안 됩니다. 자연스럽게 촬영하도록 둘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슈퍼바이저 피드백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예비 집단 상담자는 임상가로서의 자신의 모습과 특성을 파악하게 되죠. 그리고 집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이나 기법이나 전략 등을 다듬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피드백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집단 상담자가 받아야 될 교육과 훈련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집단 상담자의 전문성 그랬습니다. 전문성. 집단 상담 전문가가 되기 위한 5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 상담에 대한 경험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 상담에서는 내담자로서의 경험도 필요하고 상담자로서의 경험이 필요하고 그 개인 상담의 경험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집단 상담을 경험해야 됩니다. 집단에 참여해 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리고 집단 상담자 역할 수행에서 집단 상담을 경험해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아주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집단 상담을 경험하는 것. 첫째, 집단 상담을 경험하는 것은 집단 참여를 해보는 거죠. 실제 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죠.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여러분 좀 교회가 크고 수련회를 가게 되면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단 상담자로서 교회 수련회는 집단 그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게 되는지 거기에는 그 신앙과 삶을 중심으로 신앙을 무장하고 그 다음에 그 삶을 이렇게 계획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이 그걸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비용 크게 들이지 않고 예비 집단 상담자로서 집단으로 참여하는 거죠. 그 신앙도 좋아지고 삶도 개선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경험의 장이죠.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한번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요즘 집단 상담이 잘 진행이 안 돼요. 치료 집단은 뭐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1강 때 참여했던 그 사랑방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교회. 그 다음에 아슈람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좀 그 자료를 정리해서 나중에 한꺼번에 그 사례에 대해서 한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무질서하게 전달하지 않고 과거에 어떤 자료들이 있으면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 탐색 집단과 자기 성장 집단. 이제 집단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은 서로 신뢰, 지지, 격려를 받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개방하고 또 성취감이나 친밀감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희생자가 되고 서로 쌍방이 돼줘야 되죠. 어떤 사람의 뭘 위해서, 개선과 변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서로 지지하고 격려할 수 있고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죠. 그래서 자기 신의 약점이 노출되고 개선되고 강점으로 바뀌는 그런 집단 과정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성장하는 그 집단이 돼야 되겠죠. 그 집단 참여를 통해서 예전에 미처 깨닫지 못한 미결 과제 또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찾아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지도 실습 집단. 교육을 지도하는 실습 집단에 참여하는 일. 여러분 이제 이건 교회에서 수련회 특강하죠. 예배드리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아무튼 이것도 여러분이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지도 실습 집단은 집단 상담자 교육과 훈련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참여하는 것이 좋죠. 요즘은 이제 많이 그 모임을 저도 이런 걸 경험한 지가 오래됐죠. 오래됐는데 제가 이제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또 학생부, 청년부 이렇게 맡았을 때 했던 어떤 교육이나 훈련 이런 자료들은 지금 다 없어졌을 거예요. 아무튼 그 일정표부터 다 있죠. 그런 걸 진행할 수 있는 아무 사고 없이 다 무사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때 기분 좋죠. 또 그 모임을 갖고 난 뒤에 그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 그 청년들의 바꾸어진 그 생활 그 태도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여러분 집단 상담자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의 개인적인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지 긍지 이런데 많은 업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슈퍼바이저와 예비 집단 상담자가 함께 참여해서 집단 과정에 대한 통찰력, 이해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처럼 보이지 않는 그 자문위원으로 와서 슈퍼바이저가 이제 관찰을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집단 상담자가 녹화를 통해서 녹화된 것을 보면서 조력을 또 받을 수 있고, 하여튼 다양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통찰이나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구성원들과 피드백하는 그 과정에서 자신감을 얻게 되죠. 자신감. 그 다음에 그 자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또 경쟁심 이런 거. 그 다음에 안정욕구, 질투심, 불안, 타인에 대한 감정, 공동 리더나 집단원과의 힘겨루기 등 집단 운영에 필요한 이런 다양한 쟁점들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일일이 여러분이 피드백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집단 상담 시간에 좋은 거는 피드백해 줄 필요 없죠. 내버려 두면 되니까. 이제 문제만 여러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그 구성원 간의 다양한 이런 뭐 인정받기 원하는 거, 질투하는 거, 뭐 불안감이 조성되는 거,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나요. 그걸 여러분이 그 쟁점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그 상담의 이제 경험에서 집단 상담 실습이 있는데요. 집단 상담 실습은 여러분이 그 직접 참여해 볼 필요가 있죠. 미국의 경우 집단 그 상담에 참여해서 상담 전공자는 최소 10시간 이상 소집단을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격증을 받으려면 이거 필요하죠. 저도 조금은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그냥 대충대충이 넘어가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철저히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실습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그 집단 상담자로서 기술과 능력을 체득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토양, 또 분위기,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집단 계획 및 조직 능력. 집단의 목적부터 평가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전체 일정을 조직할 수 있는 역량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담 또는 심리치료 이론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죠. 여러분이 부지런히 이론도 공부해야 됩니다. 임상행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실천적 지식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교과목 다 이수할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밖에 있는 그 외연적 지식이죠. 그게 실천가에게 어떤 틀이 되고 기술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간에 관한 폭넓은 식견이 이제 필요하죠. 집단원의 발달 과정에서 과업을 그 신체적, 인지적, 심리사회적, 성격적, 문화적, 도덕적 측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집단원의 발달 과정에 따른 과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집단 상담을 훌륭하게 이끌고 마칠 수 있고 또 소기의 그 성과를 얻을 수 있으려면 지식과 경험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갖춰야만 여러분이 집단 상담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2교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교시에서 여러분 뵙겠습니다.